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대표의 부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누구가 혹자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10년을 늙네, 뭐 50년을 늙네. 정말 어려운 거는 사실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진짜 어려운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장님 다시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케이프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택빈 소장입니다. 김택빈 소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소장님. 네. 자, 지난주에 한번 이제 처음에 이제 건설을 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사항들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저 다 말씀 못 해주셨죠? 네, 오늘 그 이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네. 네. 저번에 이제 도로포까지 말씀드렸고, 도로포, 예예. 이번에는 이제 그 건축법이 계속 건축이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네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네네. 안전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강해지고, 네네. 그래서 모든 법도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안전, 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강하게 적용하고 규제하는 쪽으로 법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건축물의 성능이나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법규들은 강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들은, 네. 이런 강화된 법규들은 결국은 이제 사업비의 증가와는 요인이 된다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셔야 될 점이 있고,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조건들이 전체 사업비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진짜 많이 좀 강화가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네.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아무래도 뭐 물론 지진도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뭐 이제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되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태양열,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네. 일단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거를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 면적 기준은 연면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건축물의 모든 바닥 면적을 더했을 때,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연면적.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용적률 기준은 지상층 연면적이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땅 위로 올라와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더한 게 지상층 연면적이고요. 그냥 연면적 했을 경우에는 지하층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 지하층 바닥까지도 다 포함한 면적을 전체 건물의 이제 바닥 면적을 합한 연면적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계획은 전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합한 그 연면적 기준으로 500제곱미터가 기준이 되는데요. 현재 법규에서는 5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50평 정도. 150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 그 건물이 그 미만일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성능들을, 여러 가지 에너지 지표들을 점수화시켜서 이 건물 설계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시 건축물의 단열이나 재료들을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이 열관율이라는 걸 가지고도 점수도 계산을 하고, 뭐 고효율 설비들, 뭐 전등이라든가 기구들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경우에 또 점수가 있고 해서 이런 총합 점수가 어느 점수 이상을 넘겨야지만 허가가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가 제출이 됐을 경우에는 준공 때 제대로 그 에너지 절약 계획에 의해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창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창호는 그냥 일반적인 창호들을 쓸 수 있는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물의 창호들은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좀 1등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창호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높아지겠네요. 네, 모든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증가가 되는 요인이 있죠. 그러면 일단 150평이 넘어가면은 모든 다 해당이 되는 건물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면적 150평이 넘어가면 대략적으로 이게 한 공사비 한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증감분이? 그거는 정말 너무 건물의 상황이나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한다면은 뭐 한 5%나 10% 증가할까요? 이것 때문에? 요거는 답을 못하겠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공사비가 좀 증가한다는 거는 참고로 알아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으면서 건축물이 5층까지 건축물과 6층이 넘어갈 때 기본 고 단계에서 변화되는 법 규정들이 좀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는 외부 마감재가 불연, 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그것도 좋은 재료를 쓰다 보니까 역시 이제 공사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겠네요. 단열재 같은 경우도 이제 5층까지의 건물은 저희가 일반적인 단열재들을 가지고 시공을 하면 되지만 6층이 넘어가는 그 건물의 외벽 단열재는 외부 단열재는 아직까지는 그 불연, 준불연을 충족하는 단열재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결국 비용도 좀 비싸고요. 일단 이제 많이 개발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자꾸 제가 비용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럴 것 같아서 일반 단열재하고 지금 준불연, 불연 단열재하고의 비용의 좀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같은 성능의 단열재를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3배에서 5배 정도의 그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단가는 현재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해하시지 말 거는요. 제가 소장님한테 자꾸 비용적인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배라고 해서 무조건 3배가 아니라 2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낮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그 불연, 준불연 재료도 본인의 건물이 6층 이상일 경우에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확 다 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더 그 좋은 성능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고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예전에 우리나라 건축이 조금 뭐랄까 뭐 아주 우수한 건 아니었잖아요. 또 급하게 많이 진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사고 나는 걸 보면 좀 마음도 아프긴 한데 앞으로는 사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역시 6층이 넘어가는 건축물에는 그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천정 속에 스프링클러 배관과 그 장치가 들어가서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천정에서 물이 내려오는 장비죠. 6층 이상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건물 전체를 설계를 할 때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도록 설계가 돼야 되고 이렇게 물을 쓰는 장비다 보니까 그만한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 거기 딸리는 소방 펌프 이런 것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네요. 비용도 좀 상승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스프링클러가 또 들어가면 층고에 대해서 지장을 좀 주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스프링클러 배관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그 기구들과의 간섭을 고려해서 스프링클러가 들어갈 수 있는 천정고가 확보가 돼야 되는 네.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그 기본 층고가 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그 사실은 층고라는 개념도 계획이나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네. 일반적인 뭐 임대용 건물로 봤을 때는 기준 층고는 3m라고 많이 보는데 네. 요새 이제 그거보다 더 높아진 추세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3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법령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바뀌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이미 바뀐 것도 있고요. 이미 바뀐 것도 있고요. 바뀌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몇 가지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거랑 또 연관이 돼서 그 내진 설계의 기준도 강화가 됐습니다. 뭐 지진 때문에 요새 걱정도 많으시고 사고도 많고 있는데 예전에는 3층 이상 건축물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이제 2층이 넘어가는 건축물은 무조건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기준 이거는 이제 아까 에너지 절약과는 일맥상통하지만 별도의 기준으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건물도 얘도 이 단열재 기준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건물의 뭐 바깥이든 아니든 구조 말고 마감재 말고 그 건물의 에너지 보온을 위해서 설치하는 단열재의 두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능과 두께가 정해져 있는데 역시 이것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예요.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그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단열재의 두께는 계속 두꺼워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부지방,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는 그 외벽, 그 수직벽, 외기에 면하는 외벽에는 이제 단열재 두께를 가등급 단열재 135mm 이상을 써야 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돼요. 됩니다. 이건 언제 정도에 바뀝니까? 9월부터 바뀌는 거예요. 9월부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공사비가 좀 상승하게 되는 역시 모든 요인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내진 설계도 그렇고 단열재도 두꺼워지면 결국 이제 그만큼 비용이 더 드는. 단열재가 두꺼워지면은 아무래도 뭐가 좋아질까요? 건축물의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단열재로 잘 그 보온이 되는 건물은 여름에 냉방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겨울에 난방을 좀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그러면 진짜 에너지 효율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느낌이네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안에도 단열재 계산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바뀌는 법규는 아닌데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사항들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법정 조경 면적을 가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따라서 대지 면적의 5%나 10% 등 조경을 꼭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200제곱미터가 안 되는 땅에는 이제 워낙 땅이 작으니까 조경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주로 이 소규모 건축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주차 대수도 그 건축물의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 건물은 몇 대 주차가 필요한 건물이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그 소규모 건축물은 주차 대수가 뭐 10대 미만, 뭐 15대 미만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8대까지의 주차장은 연접 주차라는 게 허용이 됩니다. 연접 주차는 차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두 대를 나란히 세우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주차장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데
그 8대 미만의 주차장인 경우에 가능하다. 보통은 이제 주차 구역이 하나가 있으면 앞에는 다른 주차 구역이 있으면 안 되고 네네네. 차로로 돼 있어야 되는데 8대 미만은 그게 가능하다. 허용을 해주는 것이죠. 네네. 워낙 작은 땅에 주차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하는 법규가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주차 구역은 네. 뭐 요새 차들이 큰 차들이 많으니까 예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요 차들이. 주차 구역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하죠? 문콕은 진짜 다반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불편함이 있어서 네. 이 법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차 구역이 앞으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가 2점 몇 미터죠? 2.3m인데 2.3m인데 얼마로 바꿨죠? 2.4m, 2.5m 이렇게 2.4에서 2.5m로 네. 조금 커지긴 하네요. 네, 그 10cm, 20cm가 굉장히 크죠. 차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사실 이마트나 이런데 저기 마트 같은 대형 마트인데 가면은 좀 못 내릴 때도 많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차를 정말 잘 됐는데도 구역이 너무 작더라고요. 좀 넓히긴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만약에 제가 이게 건축주 입장이면 좀 약간 입장이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주차 구역을 꼭 집어넣는 걸로. 그러니까 대형마트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좋은데 제가 지금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주차 대수가 또 주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저도 한번 궁금한 거를 속속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 대표의 부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